자, 여러분 380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제56회 실무수행 평가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56회 시험은 K마이크라는 회사로 출제를 했고요. 마이크를 도소매하는 법인 이렇게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FAT 1급은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계속 시험을 냅니다.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항상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 두 문제 출제가 됐는데 어떤 문제 나왔는가 보겠습니다. 1번은 개정과목 추가와 적요 등록 수정 문제가 나왔어요. K마이크는 수출 상품을 일반 상품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재고자산 코드 범위에 개정과목과 적요를 등록하려고 한다. 173번의 회사 설정 개정과목을 173번 수출 상품 계정으로 수정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분은 1번 일반 재고로 해주시고 표준 코드는 45번 상품으로 수정하시고 적요에다가 현금 적요 1번에는 이런 내용으로 현금 적요 2번에는 이런 내용으로 입력하라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죠. 자, 그러면은 전체 메뉴에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계정과목 적요 등록 따라서 입력하십시오. 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셔가지고 173 숫자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173 입력하시면은 여기 넘어가죠. 바로 173번으로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죠. 수출 상품 엔터 하시고 일반 재고 1번 해주시고 0 동그라미 0 사용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쭉 가서 표준 코드라는 그 셀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045 한번 타자해 볼까요? 타자가 안 되는군요. 그럼 더블 클릭해서 045를 여기서 찾아주십니다. 메뉴에 있네요. 재고자산 상품. 네. 자, 윗부분에서는 이렇게 끝내고 밑으로 내려와서 현금 적요 좌측에 있습니다. 거기 번호에다가 1하고 엔터 친 다음에 네, 수출 상품 매입대금 현금 지급이라는 적요 입력하시면 되고요. 대체 적요 1하고 엔터 한 다음에 둘 다 현금 적요군요. 오호. 네. 둘 다 현금 적요인데 제가 요거는 이제 지워야 되겠네요. 클릭하고 위에서 삭제 해주시고 밑에다가 2번 엔터 한 다음에 수출 상품 지비용 현금 지급 네, 둘 다 현금 적요네요. 네, 두 개가 있길래 나는 하나는 현금 적요고 하나는 대체 적요라고 했는데 두 개 다 현금 적요였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1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 문제네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 문제를 만나시면은 당기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열어보십시오. 전기분 손익계산서. 네, 당기순이익은 이제 여기서 이걸 맞추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고치는 건 여기다 수정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결과가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자, 매출액, 상품 매출액에서 6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네, 여기 고치면 되겠습니다. 560 000 000. 자, 매출 원가는 맞고 급여부터 쭉 내려가면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하나 빠졌죠. 중간에 경상 연구개발비 490만 원짜리가 안 보여요. 자, 밑으로 와서
경상 연구 개발 490만 원. 네, 아직도 안 맞았네요. 법인세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네요. 네, 이렇게 세 개를 고치니까 맞았습니다. 100, 420, 000으로 당기순이익이 맞더라. 한 두세 개 고치면 맞도록 문제를 내는 편이에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이제 기초정보 원리 문제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 자료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FAT 1급 시험 보실 때는 기초정보 관리 끝나고 맨 뒤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연습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뒤로 쭉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394쪽. 이걸 먼저 하는 거죠. 회계정보 분석 문제, 재무상태표 조회라고 나오는데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 전기분 건지 잘 체크해 보시고, 아, 자기자본 비율이구나. 네. 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전기분 우리가 고친 것은 손익계산서 고쳤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지금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여기서 한번 우리 여기서 한번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기초정보관리에서 자기자본, 그러니까 자본 총계 나누기 자산 총계. 네, 자본 총계 여기 있어요. 자, 계산기가 안 되니까 여러분이 손계산기를 쓰셔야 되겠죠? 계산기를 딱 책상 위에 있는 계산기를 꺼내 가지고 272 807 000 나누기 자산 총계 416 125 000 엔터 치면은 0.06 곱하기 100을 하면 6이 나오겠죠. 그래서 6% 곱하기 100이면 맞나요? 네. 곱하기 100 제가 뭐 동그라미를 하나 잘못했나 보다. 272 807 000 나누기 416 125 000 엔터. 네, 그렇죠. 65% 나오죠. 네, 그래서 4번 답을 찍으시고 다음 밑에 있는 32번 문제 이것도 뭐라고 나왔느냐. 네, K마이크의 전기분 당좌 비율을 계산하면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어놓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당좌 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좌 자산 네, 여기 있죠? 네, 당좌 자산 보시고 244 325 000 나누기 유동부채 81 318 000 엔터 하시면은 300% 나오겠네요. 곱하기 100을 하면은. 그래서 3번이 답이었습니다. 3번 딱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하나가 4점짜리이기 때문에 8점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래자료 입력 문제 시험지를 골로 돌리셔가지고 가야 되겠죠. 382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태양치킨이라는 영수증이 있고요. 오른쪽에 자료 설명과 수행과제 읽어봅니다. 본사 영업부 이용빈 부장이 매출 거래처에 간식비를 결제한 법인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이랬어요. 자, 영업부장이 매출 거래처에 간식비를 결제해 줬다는 거예요. 접대비라는 얘기죠.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적요는 01번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법인으로 선택하여 입력할 것. 네, 뭐 개정 과목 여기서 알려준 거나 다름없네요. 적요를 이렇게 하라고 한 거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요 4,600원이라는 이 부가가치세를 왜 부가세 대급금 분계를 안 하고 일반 전표에다가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서 이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영수증에 있는 거래 날짜 2월 17일 날짜 체크해 주시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다 입력합니다. (2월 17일) 차변에 접대비 813번이죠. 자, 접대비에 적요 코드를 이번에는 넣어야 돼요. 1번 적요 코드. 금액은 5,600원. 대변이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거래처는 어디예요? 미지급금 거래처 어디로 해야 되죠? 카드사죠? 국민카드. 네. 국민카드가 거래처가 되어야 됩니다. 국민카드사. 맨 밑에 있습니다. 자, 방향표로 쭉 가셔서 506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50600. 차변의 접대비,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영수증이네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똑같은 문제 우리 뭐 앞에서 연습한 거 있죠? 기억나시죠? 자,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이고 원천 징수한 건 개정 과목이 뭐였죠? 예수금이었죠. 자, 대변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은 보통예금이니까요. 자, 일반 전표 3월 10일 날짜로 입력합니다. 3월 10일 4번.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국민은행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보통에다가 국민은행이 거래처 코드가 3개, 4개, 국민카드까지. 네, 은행만 해도 3개니까 보통에서 정확히 잘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128000 되겠고요. 그 다음 차변이 예수금이 절반 64,000원이 절반이죠. 차변이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하세요. 800번대 복리후생비 64,000원. 네,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이 자산 감소 128,000원, 차변의 부채 감소 64,000원, 그리고 비용 발생 64,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라는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대한은행의 단기 차입금 원금 1,700만 원과 이자 34만 원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이자 비용에 대한 원천 징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우리가 빌린 돈과 이자를 은행에다가 지급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대변을 먼저 이것도 입력하는 게 좋겠네요. 대변. 자, 4월 27일 날짜로 입력하시고 4월 27일 대변이 보통예금이죠. 네, 103번 보통예금이 되겠고 은행은 신한은행이네요. 이번에는 신한은행 보통 금액은 17340 000 되겠고 이제 차변이 두 개가 들어가죠.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대한은행에서 차입한 거죠. 대한은행 차입금 1,700 또 차변에 이자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34만 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아, 천천히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최진희님, 이 거래로 인해서 부채 총액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네, 예, 1,700만 원 부채가 감소했네요, 그죠? 최순민님, 네, 이 거래로 인해서 영업이익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예, 그러네요. 영업이익엔 변화가 없네요. 네, 당기순이익에만 변화가 있네요, 그죠? 예, 법인세 차감전 이익과 당기순이익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34만 원 감소했어요. 하지만 영업이익에는 변화가 없구나. 네, 그렇죠. 잘 알고 계시는 거고. 자, 다음에 그 밑에 4번 어음 관련 거래 문제가 꼭 이렇게 한 문제씩은 나와요. 배서양도, 예, 꽤 복잡한 거래입니다. 배서양도는 거래처 때문에 거래처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배서양도에서는 외상매입금 거래처와 받을 어음의 거래처를 잘 구분해서 하시고 밑에서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할 때도 지급거래처는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돼야 됩니다. 자, 대개 배서양도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요, 늘 보면 이렇게 냅니다. 외상매입금을 보관 중인 받을어음으로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네. 자, 5월 25일 거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식회사 대한전자에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전자어음을 주식회사 정성무역의 외상매입금 결제를 위해서 배서양도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받을어음의 거래처는 대한전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결제한 그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정성무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행과제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을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그래서 문제를 다 읽어보면은 계정 과목 하나는 받을어음이고, 예, 계정 과목 또 하나는 외상매입금이다. 이걸 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료 설명하고 수행 과제를 다 읽게 되면은 개정 과목이 탁 튀어나와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5월 25일 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아니요, 일반 전표죠. 5월 25일. 자,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면 차변이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니까요. 예,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정성무역이니까요. 거래처 코드 정성. (104번이고) 금액은 거기 어음에 있는 금액을 써야 되겠네요. 550만 원. 5월 가만 있어봐. 날짜가 말이죠. 자료 설명에서는 25일인데 어음에는 발행일은 20일이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일? 네. 자료 설명에 있는 날짜를 그냥 해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는 안 낼 겁니다. 자료 설명에 있는 날짜하고 자료 설명에 있는 날짜가 맞아요. 네네. 네. 발행일은 왜냐면 발행일은 이 어음을 우리가 발행한 게 아니에요. 대한전자가 발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일 전에 받은 어음을 이용한 거예요, 우리가. 네, 5월 25일이 맞아요. 네. 5월 25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변이 이렇게 되고요. 대변.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대한전자가 거래처가 된다. 550만 원.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과제 2번 자금 관리해야 되잖아요.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고 나서 F3을 누르신다 이거예요. 밑에 받으러움 관리라고 떠요. 그러면 이제 어음 상태를 배서로 선택해 줘야 돼요. 배서 3번.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선택.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여기 지급거래처로 커서가 옮겨가요. 거기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외상매입금 거래처에다 지급했기 때문에 정성무역을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정성무역. 네, 여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엔터하면 끝나게 되죠. 자, 배서 양도는 외상매입금 차변, 대변이 받으러움 이렇게 갈 텐데 외상매입금 거래처와 받으러움 거래처 잘 확인하셔가지고 두 개 거래처가 서로 다릅니다. 어음을 수취한 거래는요. 거래처가 두 개가 똑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음을 받은 경우. 대개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어떻게 출제하냐면 외상 매출금 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했다 이렇게 문제를 내거든요. 외상 매출금 대금을 거래처에 어음으로 수령했다. 그럼 그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이에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거래처가 만약에 정성무역이면 받으러움의 거래처도 정성무역. 예, 거래처가 직접 발행한 어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어음을 수취한 거래 이게 문제가 나오면 외상 매출금 거래처와 받으러움 거래처는 같고 지금처럼 배서 양도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외상 매입금 거래처, 받으러움 거래처가 다르고 서로. 네. 그런 차이를 좀 기억하셨다가 실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네요. 77만원짜리 명세서가 있고 보통예금 하나은행에서 거래 내역 77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자료 설명. 5월분 우리카드 이용대금이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네, 그러면 여러분 카드 이용 대금은 그동안 이용할 때 부채로 인식했죠. 계정값은 뭐였어요? 예, 미지급금이었습니다. 그 미지급금을 오늘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감소, 미지급금 차변에 기입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대변이 보통예금. 네, 입력합시다. 일반전표에 6월 17일로 해서.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하나은행. 금액은 77만원. 차변은 네, 미지급금이죠. 253번 카드사, 우리 카드사가 미지급금의 거래처. 미지급금 거래처 우리 카드사 99602로 코드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보통예금은 하나은행 코드, 미지급금은 우리 카드 코드로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변에서는 부채 감소되었고 대변에서 자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5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어떻게 출제됐는가 보겠습니다.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 농협 거래 내역이 있고요. 자료 설명을 봅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 상품 매출 대금 42만원은 19일날 계약금으로 받았으며 잔액은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자, 계약금으로 받은 것은 계정과목이 뭐겠어요? 선수금이죠? 이거 선수금입니다. 그래서 차변이 선수금과 보통예금이 되는 거예요. 네, 선수금 42만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42만원이 차변이 온다. 그런 얘기죠. 자,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할 때 결제 내역하고 전송 일자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7월 21일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로 가야 되겠죠.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7월 21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네, 풀명에다가 블루투스 마이크 수량 50개 단가는 84,000원. 거래처는 행복 유통이 되겠고 전자세금 계산하는 비워두어야 되겠고요. 분계는 네 3번 혼합으로 해주시고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차변에다가 선수금 선수금이 42만원 또 차변에다가 보통예금 420만원 자,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꼭 고쳐야 됩니다. 농협은행 보통예금의 거래처 코드 농협은행으로 고치고 가야 돼요. 고쳐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분계가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는지 또 보통예금 거래처 농협은행으로 고쳤는가 확인하셨으면은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메뉴로 가야 되죠. 자,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에 가죠. 네, 가가지고 7월 21일 날짜를 입력해요. 7월 21일부터 7월 21일 이렇게요. 엔터 엔터 엔터. 그러면 이게 보이죠? 체크박스 체크를 하시고 저 위에 있는 전자발행 눌러주시고 로그인 창 나오면 확인 눌러주시고 세금계산서 사진이 나오면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내가 나오면 그 안내에서 확인 눌러주시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탭을 클릭하고 홈페이지 그림이 나오면 로그인 단추 눌러주고 다시 세금계산서 그림으로 바뀌면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조에 클릭해주고 빨강색 세금계산서가 나타나죠. 나타나면 발행 눌러주시고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면은 확인 눌러주시고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확인 눌러주고 그리고 요 창은 닫고 조금 전에 요 창도 닫고 전자발행하는 창 그리고 메인 매출전표 입력 창에서는 조회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분계 혼합을 클릭하고 나서 이제 여기 전자세금란이 전자발행으로 채워졌는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이 문제가 끝나죠. 이 문제가 끝나죠. 최상희님. 네. 그러면 이 거래로 인해서 영업이익에는 어떤 영향이 있어요? 영업이익이요? 예. 상품 매출한 것만큼 증가하고요. 네. 그렇죠. 네, 상품 매출한 것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했어요. 예, 420만 원.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 최미나님 안 나오셨군요. 네. 그러면 정소영님 안 나오셨네요. 정소영님도 장미금님. 네. 요 거래로 인해서 부채 총액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부채 총액. 예. 부채가 감소해서 사배니까 부채가 감소한 건데 네, 부채가 감소요. 부채가 감소했어요? 예, 선수금은 부채 감소 맞아요. 총액에 부채 총액에 부채 총액에는 변화가 없네요. 부가세 예수금 요게 부채거든요. 예,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42만 원 증가했고 선수금이라는 부채는 42만 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산하면은 부채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저 장미금님은 선수금이 부채인 거는 눈에 딱 들어왔는데 이 부가세 수금이 지금 눈에서 안 들어온 거예요. 부가세 수금이 증가 42만이도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부채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는 거고 다음에 2번 문제 해봅시다. 매출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 매출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금 계산서 매출은 무조건 11번 유형으로 하잖아요. 계산서 매출은 무조건 13번입니다. 계산서 매출은 유형이 13번이에요. 예. 다른 예외가 없어요. 계산서로 매출했다. 그러면 내용이 뭐든 간에 그것이 뭐 내용을 따질 것도 없어요. 무조건 13번 유형으로 가야 돼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계산서이다. 본거래하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하세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날짜가 8월 24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입력해 봅시다. 8월 24일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합니다. 8월 24일 유형에서 13번. 왜 13번이냐? 계산서 매출은 무조건 13번이에요. 세금 계산서 매출은 무조건 11번이고. 그래서 계산서 매출 13번. 상품 수량 100 단가 11,000원. 거래처는 모두 다마트. 전자세금은 1번. 전자입력. 분계는 그 자료 설명에 대금을 어떻게 받았다 이런 말이 없으면 계산서 또는 세금 계산서 또는 거래 명세서의 요 결제 내역란을 여기를 말하거든요. 예, 요 결제 내역란을 보시면 돼. 외상으로 팔았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분계를 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 분계 또는 외상 매입금 분계는 2번 쓰는 거예요. 외상. 네, 외상 분계. 그러면은 차변의 외상 매출금 110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 1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3번 면세 매출로 유형을 선택하시고 분계만 외상으로 하시면 손댈 것이 없이 자동으로 분계가 됩니다. 임자영님, 네,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 총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네, 110만 원이 증가했죠. 네, 외상 매출금이 자산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기록했으니까 110만 원만큼 자산이 증가했다. 맞죠? 그리고 대변의 상품 매출은 이건 수익 발생이므로 나중에 결산에 반영되는 것은 자본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이익이 자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증가에도 110만 원만큼 영향이 있게 됩니다. 자, 잘 이해하시고 계시고 다음 문제 매입거래. 카드 매출전표라고 되어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요. 영업부 직원이 신규 거래처를 방문한 후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네. 아까 우리가 거래자료 입력에서 거래처에 간식비를 카드로 결제한 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했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숙박비를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예, 그 영업부 직원이 출장 가서 숙박비를 카드로 결제한 거.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카드 매입 부가세가 있는 카드 매입 거래는 57번 유형으로 입력해야 돼요. 아시겠죠? 부가세 공제를 받는 카드 매입 57번 유형으로 유형을 선택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네, 57. 자, 그러면 날짜, 거래 날짜 보시면요. 여기 거래 일시가 9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자, 입력합시다. 매입 매출 전표의 날짜부터 9월 15일로 고치고 57번 유형 선택하시고 57을 저는 마우스로 선택 안 하고 숫자로 직접 입력합니다. 57 이렇게. 마우스보다 더 정확해요. 마우스는 클릭하다가
그 주변 게 클릭이 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숫자로 꼭 입력합니다. 저는 예, 숫자로 5, 7 이렇게. 자, 물음표 단추 눌러서 카드사는 거기 보면 삼성카드로 돼 있죠. 카드사 여러 개니까 세 번째 거 잘 선택하시고, 자, 품명에다는 숙박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가에게는 합계금액 입력하는 거 아시죠? 네, 카드 거래는 꼭 공급가에다가 합계를 입력합니다. 99,000원. 거래처는 삼성카드가 아니고 예, 다도의 호텔. 전자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키로 지나가시고요. 분계는 카드 거래니까 카드 분계를 딱 해보세요. 매입거래, 카드 거래는 미지급금 분계가 자동으로 돼요. 네. 대변의 미지급금 99,000원, 거래처는 삼성카드. 다도의 호텔이 아니죠. 다도의 호텔하고는 결제가 끝난 관계고, 삼성카드에는 다음 달에 계좌 이체를 시켜야 되니까 삼성카드에 대한 부채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이 9,000원, 상품이 9만 원인데 이게 상품이 아니고 비용이죠.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죠? 예, 여비교통비죠. 812번. 여비교통비 코드 812번 사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현채님 안 나왔죠? 이사랑님, 네.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 총계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9,000원 증가했어요. 네, 9,000원 증가했습니다. 부가세 대급금이 바로 자산이죠. 자산이 9,000원 증가했다. 잘 아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보람님, 영업이익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 거래로 인해서. 네. 네, 여비교통비만큼 감소했죠? 네, 여비교통비만큼 즉 8만 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매출인데 세금 계산서예요. 11번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매출 거래인데 빨강색 세금 계산서나 빨강색 거래 명세서를 만나잖아요. 무조건 11번이에요. 수정전자 세금 계산서도 마찬가지로 11번이 됩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0월 21일 날, 17일 날 영우물류에다가 외상으로 판매한 상품 중 일부의 파손으로 반품되어서 수정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 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10월 21일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10월 21일로 고쳐주시고, 자, 빨강색 세금 계산서는 11번, 품명에는 노래방 마이크, 수량엔 -2, 단가는 10만원. 하게 되면 공급가액 -20만원에 부가세 -2만원 입력되죠. 거래처 영우물류, 전자 세금 계산서 맞죠?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분계는 외상하고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외상분계 해주시면 돼요. 2번 외상하시면은 보다시피 외상 매출금에서 -22만원, 부가세 예수금에서 -2만원,
상품 매출에서도 마이너스 20만 원. 그래서 우리가 판매했던 것이 반품이 들어와 가지고 반품을 받고 난 다음에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고서 이렇게 입력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 TAT 2급에서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요. 네. 우리는 지금 FAT 1급은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한 것을 그냥 입력하는 문제고, 나중에 TAT 2급 시험 보실 때는 이걸 눌러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눌러서 이걸 발급 전송할 거예요. FAT 1급하고 출제 유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FAT 1급에서는 그냥 이렇게 입력만 해주면 돼요. 자, 외상분계 해주면 뭐 마이너스 분계가 딱 되기 때문에 밑에 분계도 고칠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돼요. 잘 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번 문제 또 해봅시다. 매입거래. 자,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입니다. 여러분 세금계산서 매입, 매입 세금계산서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51번일 경우하고 54번일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요 세기 공제 가능하면은 51번이요. 이 세기 공제가 안 되는 건이다. 그러면 54번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용을 봐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며 대금은 전액 12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고정자산 등록 생략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우리가 회사에 지금 프로그램을 하나 샀다는 겁니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51번 유형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날짜는 11월 7일입니다. 자, 그러면 11월 7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네, 유형은 50일이 됩니다. 분명 소프트웨어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 160만원, 거래처는 코아소프트, 전자세금은 1번 전자입력, 분계는 대금은 11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근데 이게 외상분계를 하면은 이게 외상 매입금으로 분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이크를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것은 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이 될 수가 없어. 미지급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혼합분계를 선택합니다. 3번. 3번을 입력하시고, 자, 부가세 대급금 그건 그대로 두는데 상품이 아니고 이게 소프트웨어죠. 계정 과목이 소프트웨어예요. 무형자산 계정 과목에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으로는. 그래서 내려오고 세 번째 줄에 대변에다가 미지급금으로 해야 돼요. 미지급금. 그리고 금액은 176만원이 되겠네요. 176만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 코아소프트 그대로 두시면 맞겠습니다. 외상분계로 하면은 외상매입금으로 자동분계가 되긴 하는데 외상매입금을 고칠 수가 없어요. 코드를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코드도 수정하고 하려면 혼합분계 해줘야 돼요. 혼합분계 해가지고
상품을 소프트웨어로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 한 줄, 세 번째 줄에 넣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 거래보다는 매입 거래가 밑에 분계가 고치는 분계가 많아요. 매입 거래에서는 매출보다도. 네. 자, 그러면은 이보람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 같네요. 이보람님한테. 그러면 윤정희님, 네,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 총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산이 176만 원. 네, 그러네요. 자산이 176만 원 증가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산 증가,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두 개 합치면 차별합계 176만 원이 다 자산 증가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좀 쉬시고요. 다음 시간에 6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